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의 말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199쪽에 보면 학부모와 교사의 언어는 달라요 부분입니다. 학부모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다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주말 아침이나 저녁 늦게 다음날 수업 준비물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 학교 생활을 사진으로 올려달라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이런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요? 만약 거절한다면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게 좋을까요? 학부모들이 교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는 교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담임교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떤 과목을 제일 잘 가르치는지, 왜 오늘 수업을 끝내고 이런 과제를 냈는지, 이런 학급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잘 모릅니다. 그저 아이들 입을 통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짐작하고 아이들 눈을 통해서 교사의 실체를 미루어 추측하지요. 둘째,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가운데에 두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려 하고 학부모가 그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쳐 주길 기대하고 이왕이면 우리 아이를 예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요구가 학생이라는 구심점을 두고 팽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힘겨루기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셋째, 학생과 다르게 학부모는 길게 대화하고 오래 얼굴을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오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건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한 학기에 한 번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 상담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서로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여도 속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잠깐 만나는 게 전부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여러 원인을 생각한다면 학부모가 왜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학부모는 대부분 자신이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교사가 서비스 회사의 콜센터처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요. 이런 학부모들은 어느 교실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 라고 교사가 먼저 명확하고 분명하게 딱 잘라서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선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도 필요하고 교사와 교사 사이에도 필요하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도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말한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거나 모든 요구에 예스라고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책을 읽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교사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네요. 오늘은 한바 수목원으로 현장 체험을 갔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얼마나 잘 뛰어노는지 모든 장면들 다 사진으로 찍고 싶더라고요. 이 찍은 사진을 학부모님들한테 공유하고 싶은데 혹시 찍히는 순간 자신의 아이가 좋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거나 그런 표정이 슬쩍 스치기만 해도 혹시 오해하진 않을까. 모든 아이를 찍는다고 찍지만 자신의 아이의 찍힌 횟수가 적어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다 보니 차츰 선생님들은 사진을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됐어요.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체험학습 정도만 사진을 공유하거나 어느 해는
전혀 공유하지 않고 그렇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산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킨다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돼 있지만 상대방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어쩌면 불신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또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은 서로를 믿고 잘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인데, 교통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어느 일로 학부모가 나를 오해할지, 나의 의도를 다르게 생각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농담도 잘하고 학생들과 함께 웃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도 걱정이 돼요. 딱 그 낱말로만, 그 단어로만 들을 때는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학생과 저 사이에 생긴 래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함께 경험해 오고 간 소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그게 서로를 관심 있어 하면서 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 갑자기 그 글자만 딱 띄워놓고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아직 교통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교통사고냐면요. 약간의 경우는 있었습니다.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에게 사과를 해달라는 불합리한 요구도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상처 입을 걸 생각해서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로 하고, 그 아이에게 사과라면 사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학부모님에게 아이를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학부모님의 요구가 무리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다행히 그 일 이후에 그분과 나쁜 관계가 되진 않았고요. 그런데 보통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면 마음에 앙심을 품는다고 하죠.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선생님들이 많고, 그 일을 당한 선생님들은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몰라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교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어서 한 장만 원서를 써달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추천했지만 저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특히 딸이 절대 쓰지 않겠다고 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갔는데, 우리 딸도 아는 거죠. 저의 이야기들을 많이 통해서 교사로 산다는 것이 예전과 다르게 존경심이라든지 보람 있는 일이라든지, 교권이 많이 추락한 이 시대, 또 공부한 만큼 실력만큼 월급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예전엔 명예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명예조차도 없어졌고, 그렇다면 직업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월급밖에 없는데 그건 턱없이 적지요. 같은 성적의 학생이 의치한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거기를 간 친구들의 수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의 선택 하나로 너무나 많은 차이를 이루어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강공주였습니다.